우리는 꿈꿉니다. 취향과 가치를 한 잔에 담아내는 매일을. 우리만의 속도로 자신 있게 그려갈 내일을. Hopeful Life 김포. 우리는 꿈을 이뤘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바람을. 나와 가족의 행복에 오롯이 집중하는 내일을. 에코풀 라이프 김포. 우리는 또 다른 꿈을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고 또 다른 나를 찾아갈 내일을. 오래도록 웃음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조이풀 라이프 김포.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의 꿈을 모아 일상의 행복을 그립니다. 풀 라이프 김포.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어쩌면 반가운 소식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난해 말 김포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대로 전국 18번째 대도시의 이름을 올리게 되면 이에 맞는 권한과 혜택들도 늘어나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김포시 인구수는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구 증가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배가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김포시는 이미 대도시 범위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50만 인구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대도시 특례를 받습니다. 대도시 특례를 받으면 김포시의 업무 권한이 대폭 늘어납니다.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도시개발 관련 인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김포시 승인에 따라 대형 병원도 건립할 수 있습니다. 행정 조직이나 구역도 바뀝니다. 본청 실국 개수가 늘어나고 부단체장의 직급도 한 단계 올라갑니다. 구를 신설해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추가 특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인구 50만 대도시들도 특례시 명칭을 받아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은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청 또 부천시와 같은 광역동 모델 다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비교 연구해가지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행정체계를 좀 마련해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도록 시의 행정조직을 개편할 것이고 시의 상황에 맞는 특례들을 지역 상황에 맞는 특례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승인을 받아서 인구 50만 시대를 넘어 70만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김포시. 당장 이달 13일부터 대도시 특례 요건을 갖춘 전국 18번째 대도시에 이름을 올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민들은 후보들에게 어떤 공약을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오늘은 김포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2기 신도시가 포함된 김포 신도시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30대에 머물고 있어 비교적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 주민들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어떤 공약을 바라고 있을까요? 교통 지옥으로 변한 일량짜리 도시철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신도시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꼽은 첫 번째 과제 역시 광역교통 문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GTX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후보들이 다 집어넣었을 겁니다. 공약으로 집어넣었을 건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거를 꼭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걸 실행시키겠다. 이거를 후보들이 꼭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노선 유치뿐 아니라 해결해야 할 오랜 민원도 있습니다. 무료화를 두고 갈등을 거듭해온 일산대교.
지역 정치권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아직도 해결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TF 구성에서 협약식 맺는 것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것이 자칫 선거에만 잠시 이용되고 그리고 나서 흐지부지 될 경우도 많이 저희가 봐왔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TF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들도 후보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신도시에 위치한 학교들은 학생 수가 넘치는 이른바 과밀학급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학교와 함께 쇼핑, 의료시설 같은 시설 유치도 신도시 주민들이 바라는 공약입니다. 김포에는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주해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너무너무 과밀이라서 아픈 분들은 응급 상황이 오면 일산이나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김포는 교통이 너무 열악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아 한때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김포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의 자족 기능에 대한 계획이나 일자리 인구 정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이 김포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이 김포는 지금 2011년도에 20만이었어요. 인구가. 근데 10년 만에 지금 5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0만을 바라본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이 김포 문제를 다루냐면 이 김포 문제랑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검단 신도시랑 이 비슷해요. 환경이. 교통도 지금 김포는 교통 지옥철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 이 김포시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 없는 후보가 있다. 그분은 안 찍는답니다. 투표 안 한답니다. 제일 먼저 우선사항이 첫 번째가 교통이랍니다. 이 교통지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 그래서 이 김포는 이번에 선거에서 이 교통 문제 공약이 없는 후보는 아예 투표를 안 한답니다. 첫 번째가 교통이랍니다. 그럼 검단 신도시는 어떠냐? 검단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호선은 일단 땅 파고 공사 시작했는데 2호선 이제 확정은 됐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GTX-D도 일단은 용산까지는 확정이 된 거죠. 근데 이 하남으로, 강남 거쳐 하남으로 하는 거는 이게 확정이 되더라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 교통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에서 지금 겪는 게 갑자기 인구가 많아지니까 병원도 모자르지, 학교도 뭐 과밀학습을 한다고 그러지. 이런 여러 가지 겪는 문제가 앞으로 검단 신도시도 겪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포가 만약에 무슨 대형 병원이 들어온다. 이번에 확정됐죠. 인하대 캠퍼스가 들어온다고요. 인하대 캠퍼스랑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이 들어온다. 그게 확정됐어요. 그래서 김포의 호재죠. 그러면 이 검단 신도시도 호재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여기 금방이거든요. 차 타고 10분 내로 갈 수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검단 신도시도 호재죠. 김포가 막 발전되고 막 교통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김포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이 교통 호재가 생기면은 검단을 거쳐서 김포까지 가요. 그러니까 김포가 잘 되면은 검단이 호재고, 검단이 잘 되면 김포가 호재입니다. 근데 이 특이사항이 김포는 평균 연령이 39.8세입니다. 전국은 43.4세입니다. 굉장히 젊죠. 젊으면 도시가 활력이 생깁니다. 30대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이들도 많고, 일반 이 구도심 이런 데 보면은 어린이들 구경하기 힘들어요. 이 전철도 타잖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젊은 분들이 출근 시간에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 김포는 굉장히 특이한 게 이 평균 연령이 30대예요. 그리고 요즘에 인구 절벽 소멸 도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농촌 가보면은 이 소멸해는 도시 해가지고 이 소멸할 가능성이 많은 도시가 많고, 이 시골에 가보잖아요. 동네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동네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 짓다가 하나 둘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사 질 사람도 없고 누가 와서 그거를 이어서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무도 안 사는 유령 도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도시가 지방에 많이 있답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제 한 8일 남았는데요. 이 서영배 김포검단 시민연대 위원장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들어보면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도 이 투표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번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누가 어떤 공약을 하는지, 이 사람이 공약을 잘 지킬 건지, 검단 신도시를 위해서 어떤 분이 해야지 이 교통 문제, 그 다음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 의료 서비스라든가 병원 문제, 지금 검단 신도시에 병원 이렇다 할 병원이 없어요. 종합병원 이런 거 뭐 들어온다는 계획이 하나 딱 있긴 한데, 그거 뒤져봐도 여기저기 행정관청 뒤져봐도 확정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병원 이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이게 제때 딱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당첨된 힐스테이트도 지금 2025년 1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9월로 연기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보면은, 이분하고 또 다른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 있죠. 뭐 과밀학급이라든가 의료시설이 없다든가, 이 김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 검단 신도시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가 지금 50만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검단 신도시도 현재 원주민이 15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단 신도시 1단계에서 18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101역, 102역, 103역 이렇게 해서 이게 통틀어서 1단계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시간이 지나면 2단계가 또 104역, 105역 이렇게 해서 2단계가 또 들어온다고 봅니다. 이러면 검단도 50만이 넘어요. 그러면 김포 70만, 그럼 120만이에요. 그러면 이슈 중에 인구 깡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구가 130만 명이 되잖아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 대선에서도 무시 못합니다. 이 130명이면. 130만 명이면. 그래서 앞으로 이 김포 신도시, 검단 신도시,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뉴스에 인천에 많이 나오는 게 송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라, 그 다음에 영종 신도시도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죠. 송도에서는 트랩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송도 안에 전철 말고 경량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거, 서울의 2호선 전철 같이 이렇게 순환하는 트랩이 생긴답니다. 영종도도 트랩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자꾸 발전돼요. 근데 앞으로는 이 김포랑 검단도 교통 문제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단 신도시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녹지가 많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 있는 신도시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신도시 그러면은 이렇게 빌딩 숲으로 이렇게 답답하고 빡빡한 이런 모습을 상상했는데요.
이 검단 신도시는 보면은 사방이 다 산이에요. 그냥 거의가 다 산이에요. 막 이 아파트 단지도 빽빽하지가 않고 여기 무슨 산이 있고 다 공원이에요. 뭐 근린공원 뭐 이런 게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쾌적하면은 산속에 아파트가 있으면은 버스나 뭐 버스도 자주 안 다니고 이런 시골에 있는 건데 여기는 바로 집 앞에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상업시설도 많이 들어와요. 이런 대도시에서 이렇게 산이 많고 녹지가 많은 신도시가 생길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에요. 제가 평소에 나는 정년퇴직이고 어떤 데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상상한 그런 게 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철까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단 신도시로 이사하면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사하고 나서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요. 요 백일역은 좀 이게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백이역은 얼마 안 돼요. 조금해요. 그리고 녹지가 많아요. 여기가 백이역이죠. 그래서 뭐 이름이 무슨 자연 친화 이런 그 컨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백삼역도 상가가 좀 많고 그런데 녹지는 많아요. 여기까지 다 퉁쳐서 검단 신도시 아닙니까? 근데 여기 또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를 또 개발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수도권이 계속 집값 문제로 막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수도권하고 가까운 지역에 이 쾌적하고 좋은 검단 신도시가 있는데 이거 늘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 단계고 여기 이제 일부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다 젖이고 여기 다 젖이고 이런데 다 완성돼서 완성체가 되면은 너무 좋다. 여기 검단 신도시 소문이 나면 또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근데요, 제가 요즘에 이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자꾸 하면서 이상한 점을 자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분양가 정상화 약속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저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집값이 이 백일역 호우금, 호반서빗, 우미린, 금호건설 이 대장 아파트들 보면은 가격이 막 8, 9억 해요. 근데 지금 분양가는 4억대예요. 그럼 이게 너무 사자마자 몇억 이런 것도 정상이 아니지만 지금 저기 시멘트가, 철근가 막 폭등을 하고 있죠. 거기다 인건비도 올라요.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해가지고 건설사가 이게 살아남겠냐 이거죠. 그래서 입찰을 했다가 포기하는 건설사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분양가 정상화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검단 신도시도 제가 어디 뉴스에 무슨 얘기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만의 느낌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우미린 7차 검단 신도시에 분양이 이제 몇 개 남아있는데 올해 우미린 7차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지금 7월 달에 분양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뉴스에도 안 나와요. 뉴스에 뒤져보니까 대방 AA20블록, 대방 디에트르 5차 이것도 7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8월로 연기됐다가 지금 23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23년 2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연기됐더라고요. 그리고 AA23블록 금강 펜테리움 여기죠. 여기 8월로 예정돼 있는데